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광명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광명전기 같은 경우 수배 전반 품목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하죠. 그렇다면 이 수배 전반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AI 산업 발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광명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명전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배 전반 이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반기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82%, 그리고 작년에도 83%, 그리고 재작년에는 67% 이렇게 좀 더 수배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배 전반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광명전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연 이 수배 전반 어떠한 제품들을 생산하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게 아마 배전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두 개가 개폐기,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차단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단기, 개폐기, 배전반 전부가 이 전력기기에 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게 되려면은 결국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AI 산업 발달이다. AI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여기 AI용 데이터 센터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용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AI 서비스,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상당히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력 소비를 하면서 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이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전력만 확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전기를 끌어오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가 세워지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뭐 발전소, 변전소, 송전탑, 다시금 변전소, 그리고 이 전기가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구류, 차단기, 개폐기, 배전반, 그러니까 수배전반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상당히 매출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 광명전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흐름은 0.21%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새별이 캔들이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고가는 1.38%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저가 0.53%, 종가 마감은 0.2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8월 5일날 검은 월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무너진 날이었었죠. 그에 맞춰서 광명전기도 19%까지 하락을 한 바가 있었고, 하지만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근, 2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근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 상승할 때인데, 이 상승 시 같은 경우 이 저항대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올해 5월부터 5월 이후부터 이 하락을 한 바가 있었어요.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냐? 약 43% 정도 하락을 한 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1차적인 저항대 라인은 우리가 여기 이 20일 이평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저항대 부근은 이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차적인 그 저항대 라인과 2차적인 저항대 라인 모두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까지는 좀 생각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광명전기가 이 부분을, 이 저항대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오늘의 흐름은 개인이 8,7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9,500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기관에서는 8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금투에서 829주 매도가 나왔고 사은폰대에서는 28주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TMI이긴 하지만 이게 28주 그리고 18주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은어잖아요. 이 욕을 뜻하는 은어일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좀 광명전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28주 이렇게 매수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광명전기 흐름은 좀 좋게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7만 9천 주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은 8만 주, 그리고 기관에서는 790주 매도가 되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광명전기 주가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끝맺음을 맺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